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1년 반 정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일을 할 때 이제 해커톤을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그 경험을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해커톤은 2019년에 개최된 제주 블록체인 해커톤인데요. 카카오 그라운드 X랑 제주 창조 경제 혁신센터에서 주최했던 대회입니다. 백엔드 기술인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것 말고는 일반적인 해커톤과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해커톤과 다르게 2박 3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첫 참여였지만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운 좋게도 1등을 하게 되어서 수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 참여했던 만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처럼 이렇게 초신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팁은 이제 팀원들을 모으고 각자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면 어떤 언어나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지, 디자이너면 어떤 툴을 다룰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획자면 보통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싶은지로 팀원을 모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대회를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참여에만 의의를 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끝내서 가져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팀원들이 수상까지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공유를 했고 끝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분배를 어떻게 할지 먼저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 아이데이션인데요. 각자 어느 정도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바로 공유하고 리서치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미 있는 것인지 체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기획했는데 이미 있는 아이디어면 좀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있는 건지 체크를 하고 이미 있다면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팀원들과 얘기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발표에 활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범위 설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만큼 어디까지 구현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핵심 기능이 어떤 건지 공유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개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의견을 합칠 때 보통 MVP라는 거를 많이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MVP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기능에 집중해서 최소한의 동작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처럼 가장 중요한 기능의 일부를 전체가 구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MVP의 정의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하게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사전에 기능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이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임팩트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들어가는 리소스 대비 임팩트가 높은 기능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템플릿이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비스 만들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디자인 들어가고 개발을 하는 단계인데 이때 이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디자인 키트 말고 개발되어 있는 UI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개발이 가능하고 팀 서비스에 맞춰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를 썼기 때문에 리액트 UI 프레임워크를 찾아서 개발자분들과 함께 체크를 한 다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PT 관련 내용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과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디자이너지만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내용과 스토리라인에 집중을 하고 구성도 이전과 후가 좀 더 잘 드러나도록 구성을 하고 서비스를 이제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어떻고 추후에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으로라도 만들어서 PT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as is to be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있고 없고의 전후 차이가 갭이 클수록 그 효과가 커 보이기 때문에 이를 좀 유념하셔서 PT 스토리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 라인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라인을 구성하실 때 데이터와 팩트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합쳐서 구성을 하시면 되게 수월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리자면 먼저 팀원들의 능력과 주제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정해진 다음에 돌아가지 않도록 주제와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후에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템플릿과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시간 절약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팁의 요약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진 분들께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제주도에서 진행된 해커톤이었어요. 그래서 날씨랑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깔끔한 환경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제주도 뷰를 보면서 디자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카카오랑 함께 했다 보니까 이렇게 카카오가 지금 반응이 안 돼. 잘 못 들었어요. 이런 인형이나 되게 굿즈 같은 추첨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를 2개인가 탔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이때 뷔페 같은 맛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거 많이 먹으면서 에너지 채웠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이때 바깥에서 축제가 열렸었는데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안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뛰쳐나갔던 기억이 좀 나는데 여러분들도 2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TMI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써서 되게 제주도 여행을 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억도 많이 남네요. 네. 다음 질문 주신 거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냐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체력과 제 스스로의 타협이었어요. 이 정도면 다 됐다 싶기도 한데 끝까지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서 PPT에 넣고 데모 시연할 때도 딱히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데모 시연하는 컴퓨터 뒤에 다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까처럼 뛰어나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세 번째는 뿌듯했던 순간인데요.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끝까지 욕심부려서 완성했는데 거기 심사위원분들이 좀 끄덕끄덕하면서 반응해 주실 때 진짜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완성도 있게 완성해보는 것을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우수상 선정돼서 이렇게 팜플릿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사진 찍을 때 그때도 되게 기분이 좋아서 엄청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들 2주간 파이팅 하셔서 각자 의미 있는 결과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